안녕하십니까. 이수장증권TV의 이준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주말을 앞두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5일 연속 이어지며 상승 전환이 되어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금일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SK바이오팜의 하락 이유 세 가지와 강력한 지지대 분석을 통한 반등 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공매도 재개를 일주일 앞두고 외국인의 순매수로 인해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SK바이오팜의 조정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첫 번째는 이번 달 31일에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요. 바이오 섹터의 하락 우려 때문이죠. 과거에도요, 공매도 금지와 해제된 사례가 세 차례나 있었어요. 2009년 6월, 그리고 2011년 11월, 그리고 2021년 5월 등인데요. 최근 사례인 2021년 해제 당시에 코스피 200 기준 공매도 잔고가 4조 2천억에서 1년 뒤에는 12조 3천억으로 한 8조 원 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현재 공매도 잔고가 한 3조 5천억으로 공매도 금지 전인 이 2023년 11월 6일이 12조 4천억 수준이었으니까는 거의 9조 원 가까이 급감을 했기 때문에 31일 공매도가 재개가 단다 하면은 공매도 증가가 뭐 10조 원 넘는 수준까지는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인다. 그럼 과연 공매도가 증가할 때 주가의 하락의 영향이 크게 받는 섹터가 과연 어디일까? 자, 2011년도 공매도가 재개된 후에요, 한 달 동안 코스피 지수가 한 1.7% 하락을 했는데 공매도 타켓이 된 이 바이오 그리고 일부 성장주들이 하락폭이 컸다 그러죠. 특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 코스피 지수가 1.7% 하락하는 동안에 바이오는 4.2% 두 배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죠. 2021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공매도가 재개될 당시에도요, 다른 섹터보다 바이오 업종의 하락폭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10% 넘었죠. 셀트리온도 한 6% 정도 하락세를 보였으니까 바이오 섹터가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힘을 못 쓰고 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죠. 자, 삼성전자 규모가 작으면은 그 외국인들의 매수를 다 흡수를 못할 텐데,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총 1위 종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거기서 그걸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으로 이 분산이 안 되고 소외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우려감도 있죠. 근데 이번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될 좀 가능성은 좀 낮게 봐요. 자,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지분율이요, 작년 6월 달에 35.6%에서 지난 기준 18일 기준으로 한 31%죠? 크게 낮아졌다. 이미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보다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2009년도에도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한 3개월 동안 한 10조 8천억치를 순매수했죠. 2011년도에도 3개월 동안에 6조 7천억을 외국인들이 매수했어요. 물론
최근인 2021년에는 공매도 재개해서 한 13조 원 매도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해서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번 주에 봐도요, 외국인들이 한 2조 3천억 매수를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기전자 업종의 2조 1천억,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의 1조 5천억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한쪽에 너무 쏠림이 강하다 보니까는 다른 종목군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삼성전자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어요. 추세적인 상승 가능성은 낮다. 그냥 그동안 못 올라갔고 또 요번에 삼성 오나 일가의 상속세 납부가 또 4월 달까지 2조 원을 납부해야 되죠. 거기에 따른 주가 관리 차원이 일부 들어가면서 반등세가 나오는데, 그렇지만 과거처럼 소폭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우리가 목표가 한 72,000원 제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의미 있는 반등은 나온다. 하지만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일정 부분 올라오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너무 집중이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영향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그리고 SK바이오팜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 우려죠.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이유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SK바이오팜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미국발 내정증 치료제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4월 2일 날 상호 관세가 매겨지면서 우리나라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아마 관세가 몇 프로로 결정이 날 겁니다. 지금 먼저 시장에서는 25% 이상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관세율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결과가 관세율이 매겨지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으로 인식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오히려 이제 4월 2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오히려 점차적으로 이제는 바닥을 다지는 해서 상승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금 10만원 전후에서 강한 지지와 함께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데, 저는 상승을 강하게 나올 걸로 보는 이유는요,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작년에 3년 만에 흑자 전환됐어요. 22년, 23년 적자 나왔어요. 작년에 963억 영업이익 흑자, 올해는 1645억, 내년에 3100억, 27년도 후년에는 4500억.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실적이 적자가 나왔을 때 10만원 미만에서 맞죠? 10만원이 저항대였어요. 이제는 작년서부터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는 10만원 미만이 10만원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이 10만 3천원대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 자, 2월달, 그러니까 1월 말일날 주가가 10만 한 9천원대였죠. 지금 10만 3천원대니까 한 6천원이면은 한 5% 정도 주가가 하락한 상태인데도 개인들이 한 8만 주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 거는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37만 주 매수, 기관이 29만 주 매도. 그러면 수급적으로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죠. 중립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12만원대, 고점은 거의 13만원 수준에서 지금 1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서
상당히 불안하실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여서 쉽게 매수가 나가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10,000원이 15,000원 가면은 이제 20,000원 간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에도 주가가 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13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내려오면 주가가 싸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9만원까지 갈 것 같고 8만원까지 빠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 보인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가격대는 매도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까 말씀드린 하락 원인이 해소, 그렇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 관세 부과가 상호 관세가 매겨지고, 또 이 삼성전자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집중되는 것이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둔화되고 약화되고, 또 31일 막상 공매도 재개가 시작됐는데 이미 우려감으로 하락했다는 인식 속에서 선반영 차원에서 오히려 시장의 역량이 최소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또 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하락을 주도하는 것이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이쪽이 매도세 둔화와 함께 순매수로 전환되는 것이 확인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비중 확대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이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SK바이오팜 지금은 상당히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속상한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었지만요, 이러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또 오르기 시작하면은 금방 우리가 목표했던 14만원까지 오를 수 있으니까요,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면서 다른 업종들은 전혀 못 간다 그랬죠.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 10%가 넘게 빠졌죠. 한올바이오파마도 16%, 유한양행이 어제 2.5% 떴지만은 4.4% 빠졌죠. 오늘 HLB가 하한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유한양행도 어제 3세대 폐암 치료제 레나자에 대해서 이 병영 치료 약물, 그렇죠, 대비 생존율 개선 등을 입증한다, 뭐 그런 걸 얘기 나왔죠. 한올바이오파마도 유효성이 입증된다. 이 중증 근무력증, 이 임상 3상이죠. 상당히 다 좋게 나왔는데도 시장에선 반응이 나빴다는 얘기는 좀 수급적으로 삼성전자와 SK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저거를 볼까요? 자, 저 섹터를 보면, 업종을 보면은 이번 주 3월 17일서부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 전체 코스피 시장에 2조 3천억 외국인들 매수하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 쪽에 2조 1천억, 기관도 5천억, 전기전자 업종, 여기 다 거의 다가 대부분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게 운송 장비, 자동차 쪽이 있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이유로 조정받지만은 거의 조정의 끝 마무리다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걸 볼까요? 이 섹터별로 유망 종목,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매도 재개되고 또 그러한 이유로 또 반도체 IT 섹터로 매수가 집중된다 하면 이때 어느 종목으로 우리가 사야 되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저는 우리가 이수장 증권 TV에서 하모니 포트폴리오 핵심 주력 종목으로, 그렇죠? 이 한전, 현대모비스가 있죠. 한전하고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현대모비스는 오늘 배당락이 됐죠. 제가 알기로 아마 5,000원일 거예요. 배당금이. 그러한 부분들인데도 주가가
자, 그러니까 오늘 배당 때문에 주가가 장중 한때 한 2.6% 가까이 하락했다. 지금 플러스로 반전돼요. 그렇죠? 우리가 25만 미만에서 사고 24만 원 초반에 사고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 이제는 박스권 상단 돌파했다. 이제는 쫓아 사지는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전고점 돌파했다는 박스권 상단 돌파했다는 안착을 시도해주는 모습이 26만 원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란요 말씀드리고,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전혀 물량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선침해 차원에서 뭐 27만원 전후로 내가 만약에 26만원까지 빠져도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치고 가면 불안하기 때문에 일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한 20-30% 정도는 크게 상관없이, 가격대와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비중을 채워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채우는 것은 이 26만원 그 미만 지지력을 확인해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한국전력, 우리가 이제 지금 주력 종목으로 조선주, 삼성중공업인데 한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그죠? 축소를 하고, 그리고 이 한국전력 쪽으로 계속적으로 밀릴 때마다 분할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드리죠. 자, 만약에 지수가 조금 안 된다 해도 얘는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리고 실적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 한국전력, 저는 뭐 이 2만원 초반대면은 크게 부담이 없는, 어차피 단기보다는 중장기이기 때문에 좀 밀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비중을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플랫폼 쪽 카카오라든지, 카카오도 우리가 이제 주력 종목에는 네이버 있지만은 네이버가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을 받아요. 우리가 이제 일부 축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가 빠져가서 뭐 어제 그제, 그죠?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카카오 고점 돌파가, 그죠? 자, 지금 세네 번째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상당히 양호한, 빠르게 전고점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이 강함을 의미한다. 카카오, 그죠?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은 우리가 최근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이 이제 유니테스트,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SNS텍, ENF 테크놀로지, 그죠? 그런 종목이 있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한다 그러면은 뭐 ISC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SK 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 관련 종목군들, 그죠? 이런 종목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기타 종목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오전에 정보 보내드리는 종목에는 JVM 나갔죠. 자, JVM이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상 상당히 좋은 모습.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그거를 지지해 주는데 200일선이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수량으로 보면은 이 기관들이 매수세가 최근에, 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 22,000원을 강한 지지대 정고점이면서 200일 이동면을 지지 삼아서,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고 오전 문자에도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음식료 쪽이 섹터가 움직임이 좋죠. 자, 그 중에 이 연중 고점 수준인 교촌 F&B. 자, 이 고점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죠. 특히 이제 해외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해서 그것이 확장 기로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죠. 교촌 F&B.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뭐 한 종목에 집중 투자도 좋지만은 그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자들은 상관없는데,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가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면은 불안하고 지칩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분할로 해서
지금 시장 흐름에 맞게 잘 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종목 등을 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일부 올라간 종목은 비중 줄이고 또 새로 종목으로 하다 보면은 시장 대비해서 그죠?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편안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서 저는 섹터별로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추가 매수할 종목 또는 비중을 줄일 종목을 따지면서 매매를 하면은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핵심 유망 종목 5종목은 길게 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많고 그 외 종목군들은 시장 흐름에 맞게 우리가 다니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SK바이오팜은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서요. 우리가 작년에 삼성중공업 7,500원대 해서 지금 절반 팔고 절반 100% 수익 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고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요. 자, 이번에는 SK바이오팜이 충분히 삼성중공업만큼 실적이 1600억, 3100억, 후년에는 4500억. 이 전망대로 실적이 나온다면 주가는 당연히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SK밤이 하락하고 조정이 길어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지만은 저희는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할 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